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35강 공론장 구성과 운영 원칙 세 번째 정보 접근성, 수기성, 현실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접근성입니다. 정보 접근성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정보 접근성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에 위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공론장이나 웹사이트에 정보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급 전문 용어 등을 사용해서 일반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그 역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배경이나 능력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공공서비스 자료 등 모든 공공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론장에서 이런 정보 접근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 접근성이 있어야만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공론장의 평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런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쉽게 제공이 되어야만 그런 평등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몸만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할 내용과 주장할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실제로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들이 바로 정보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장애물로는 기술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장벽들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시간 부족이라든가 또 정보 기술 접근의 어려움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정보 제공 과정에 편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접근에 대한 장애물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 접근성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자막이라든가 수화라든지 오디오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장애인들에게도 접근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정보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적 정보는 행정이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루빨리 지역 차원의 민간 차원의 아카이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의성입니다. 수기성에 관해서는 이론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면 거기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공론장에서 수기란 공동 관심사나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교환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수기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수기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장의 논의의 질을 향상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논의 결과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참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논의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이성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면 포용력도 커지고 논의의 질도 향상되고 신뢰가 구축되고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이죠. 이것은 공간적인 제한도 들어가고 시간적인 제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장벽들이 수기성을 심화시키지 못하게 할 테고,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편견이라든가 불평등 같은 것도 수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가장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수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에는 뭐 학습이라든가 질의응답이라든가 뭐 토론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다양한 논의 공간, 그런가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접근 방식도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현실화입니다. 현실화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영어로 하면은 feasibility, 현실 가능성, 현실화 가능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을 때 그 논의 결과가 실제로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논의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라서 표현을 그냥 현실화라고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현실화라고 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제안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론장 논의가 구체적인 행동이나 변화를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또 시민의 요구와 제안이 무시되거나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논의는 실컷 해놓고 그 논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죠. 현실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법이나 제도로 바뀌어서 안정적인 기반이 형성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논의의 의미가 반감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공론장에서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논의 결과가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느냐, 현실화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현실화라고 하는 것을 자기적으로 개념 정의를 해보면, 공론장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또는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론장 논의가 사회 변화와 개선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각장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과 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론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일정한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정책이 반영되는 과정이 명료하지 않다면, 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론장에서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반감되거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공론장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론장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화될 때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현실화될 때 우리가 공론장에서 논의된 것이 제대로 논의된 것이냐,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현실화될 때, 공론장에서 논의된 것이 현실화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요구, 그 주장,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공공영역에 반영됨으로써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화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현실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에 대한 부족. 이것은 공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의회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경직성이 커서 공론장에서 논의한 사람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해 관계자들 간에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현실화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론장에서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열띤 논의를 하지만 그 이후 현실화 과정에 관한 논의는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그것이 현실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또 하나의 별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현실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현실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발성은 존중하되 공론장 출발부터 실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행에 대한 고민을, 현실화에 대한 고민을 공론장 출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론장이 자율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현실화와 관련된 관계기관이나 즉 의회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관계기관과 공론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공론장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론장에서 나온 논의가 현실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이 정책이나 제도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논의 과정부터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의견을 계속 청취함으로써 사람들의 요구와 공공기관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확보해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죠. 이 지속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든가 공론장이 행정기관이라든가 의회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론장에서 모아진 의견을 의회나 행정과 나누고 또 의회나 행정이 요구하는 내용을 공론장에 가져와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논의 과정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이런 피드백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론장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틀이 좁게 규정해서 논의의 활기, 논의의 상상력을 제약할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공론장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론장 이후에 그 현실화 과정에 대해 참여하고 또 현실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론장에서는 공론장 합의문 안에 이런 현실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원칙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